서울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거예요. 네. 왜냐면 드디어 서울 오른다. 뭐 어디든 전고점까지 올라왔더라. 네. 그런데 외곽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고 조금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죠. 네, 네. 그럼 수도권은 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런 동네가요. 오히려 좀 리스크가 적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집을 사기도 애매하고 안 사기도 애매한 어떤 약간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이 좀 아무래도 좀 당분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랑은 상관없이 사실 집값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네. 생각해서 되게 뭐 소위 말하는 직장인 분들 입장에선 서울에 내 집 마련 이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가격대가 좀 접근 가능해질 것 같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그런 예전에도 힘들긴 했지만 이게 좀 네. 개선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집값은 계속 이런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투자할 때에 서울의 아파트가 보통 한 1억, 그러니까 24평 기준으로 1억대 초반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지금 뭐 거의 뭐 한 7, 8억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네. 계속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뭐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가 전세 가격이 올라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갭이 붙는다거나 또는 규제 완화를 해서 대출을 굉장히 다양한 조금 비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받는다거나 결국 여러분들은 가격이 떨어질 거를 기대하면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기보다는 가격은 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드렸던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정부의 규제 특히 이제 대출과 관련된 네. 이거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그 시점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 왔기 때문에 개선될 상황 우리가 볼 때 이제 사기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상황은 계속 만들어질 거다. 예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초반에 대출을 받을 때는요. 3년 5년 만기 일시상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짜리 원리금 원등금 균등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그 만기 일시상환 때문에 이 너무 가계부채의 문제가 되니까 이걸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10년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네. 이게 지나서 지금 50년짜리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 여러분들이 대출을 해서 뭔가 자꾸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시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건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집을 그나마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될 사항들은 전세 가격이나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만들어질 테니까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부령님이 생각하시기에 집 사기 좋은 시기 가장 뭐 최적의 시기랄까? 뭐 이거는 뭐 대략 뭐 언제 정도 뭐 이건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 당장인지 아니면 그래도 한 3, 4개월 뒤 뭐 5, 6개월 뒤에 봐야 될지 한 어느 정도가 좀 집 사기 좋은 시기일까요? 그러니까 최근으로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 상승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게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돼야지 그 다음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계산할 수 아직은 있잖아요. 너무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아마 올 하반기 지나는 내년 초 이후부터는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황을 말고 그냥 전반적인 어떤 큰 그림으로 집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안타깝게도 침체기예요. 근데 침체기 때 여러분들 절대 집 안 살려고 들거든요. 그렇죠. 뭐 올해 초만 해도 네. 사실 엄청나게 분위기 안 좋았을 텐데 안 샀죠. 안 샀잖아요. 사실 못 샀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결국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그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집 사기 좋은 시기는 확실히 침체기 때 제일 싸게 살 수 있더라. 주인들도 좀 이렇게 쿨하게 네. 약간 깎아주고 네. 좀 로얄층도 나오고 로얄동도 나오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좀 상승기가 되면은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네. 네, 막 1층밖에 없고. 네. 언제였지? 21년도였나? 그때 막 20년도인가 막 엄청 올라갈 때는 네네. 매물들이 아파트에 다 1층밖에 없더라고요. 1층, 2층만 나오고 그 한 4, 5층들도 거의 안 나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침체기가 어쨌든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면 네. 지금은 이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볼 시기는 맞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좀 나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수도권인 것 같아요. 아, 수도권. 아니, 네. 서울은 아닌 수도권. 예, 왜 그러냐면 서울은 물론 서울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드디어 서울 오른다. 뭐 어디든 전고점까지 올라왔더라. 네. 그런데 외곽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고
조금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거죠. 네네.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럼 수도권은 더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도권도 드디어 올라간다 우리도 와야지라고 좀 하는데 회복되나 했는데. 근데 저기 멀리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훅 꺼져가지고 우리 동네로 지금 파도가 안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동네가요 오히려 좀 리스크가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간 곳은 여러 가지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거나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쭉 주저앉을 수 있는데 네. 안 올랐잖아요. 여기는 떨어질 게 없다고 봐요 별로. 그러면 지금 되게 지금 저평가라는 표현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도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즉시 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도권 같이 이제 보통 네. 이제 우리가 B급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도 괜찮은 지역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네. 신기하게도 이쪽이 많이 올라가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중심지는 네. 이미 전세 갭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네. 전세 가격도 근데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절대 가격이 높으니까. 절대 가격이 높으니까 쉽게 못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썩어도 준치라고 다음 단계를 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 집중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면은 B급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저평가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뭐 예를 들어 뭐 그 12년, 13년 네. 그럴 때 보면은 저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데 전세를 맞췄는데 어디서 오셨냐 물어봤더니 더 좋은 도시에서 이렇게 밀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항상 그렇죠. 보면은 전세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 좀 영향을 주니까 이쪽이 좀 나을 수도 있다. 네. 그 매매는 좀 덜 올랐고 전세 상승의 영향도 많이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갭이 줄어드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예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입지라고 하는 것에 되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것들이 지금 덜 올랐고 안 올랐고 전세 가격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오히려 입지가 조금 최고의 중심지가 아닌 곳들이 되게 유리한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강남은 뭐 전고점 뚫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막 실거래가들이 막 찍히고 있어서 네. 회복이 아니라 뭐 지금 뭐 다시 또 상승으로 막 전환된 곳들도 있는데 네. 이런 데들을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네. 왜냐면 다른 데들은 안 오르는데 결국에 이런 데만 올라가는구나 해서 네. 여기에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저는 해야 말리고 됩니까? 싶어요. 지금은 아니다. 네, 저는 왜 말리고 싶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의 모습은 강남은 안드로메다다. 너무 많이 갔다. 네. 네. 즉 그들만의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내가 돈을 충분했다면 이미 사시고도 남을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간다. 이거는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현재 이것들을 보는 분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이미 그쪽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 수요층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의 전고점을 걔네는 상방이 없어요. 그렇죠. 뭐. 예, 네. 돈이 있는 곳에서는 상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상방이 뚫는 거 가지고 시장 전체로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중산층 또는 서민들 위주로 본다면 지금부터는 강남의 움직임을 가지고 내가 강남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로 삼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이것도 나름 어떤 그 옛날에 그 풍선 효과처럼 이제 강남 이쪽이 먼저 올랐으니까 네. 이제 나름대로 좀 퍼져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 낫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정부가 지금 네. 3주택 이상 하지 마라. 그렇지만 2주택까지는 봐주겠다라고 지금 정책은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똘똘한 한 채가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뭐 두 채까지도 해볼 만도 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제 지론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상승장이 도래했을 땐 똘똘한 채가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이 위축되는 장이거나 이제 좀 조정 포합 또는 침체장 이런 장이라면 다주택자가 좀 더 낫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규제를 하진 않는 두 채 정도까지는. 네. 또는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취득세나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금 당장 집을 사는 얘기가 지금은 아니라 아니고. 네,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방향성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들의 아우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풀어주는 방법은 전세 대출을 늘려주는데 아까 DSR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어요. 집사라. 근데 집사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N개로 갈 수 있는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거든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를 약간 좀 도와주는 시기에 맞는 그 시대에 네. 맞는 투자자는 다주택자여야 될 테니까 네. 그쪽에 맞춰서 분위기가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N개로 가는 다주택자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좀 무리해가지고 뭐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로 가야지라는 거는 예전의 트렌드고 지금 네. 약간 좀 바뀌었다. 네, 트렌드 자체로 보게 되면 이제 구트렌드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이제 약간 그 보합이나 침체장에 맞는 투자 전략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네네. 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뭐 어떤 뭐 부동산 지표나 뭐 통계 같은 거 뭘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뭐 한동안은 뭐 미분양 주택수 가지고 막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네. 요즘엔 조금 좀 조용해진 것 같아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격을 볼 때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지금은 그 건설사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통계는 공급이에요. 이 공급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단순히 공급이 아니라 누적 공급량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공급량이 누적되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승의 기운이 엄청나게 세진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 규모의 감소 추세, 그러니까 누적 공급량 네. 감소 부분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 이제 전세가격에 관련된 그 통계는 전세가율이겠죠. 네. 이 전세가율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직도 전세로 갈지 또는 이럴 바엔 내가 차라리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매수로 갈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통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큰 흐름 속에서 그 어떤 시점의 그 전환 신호 이런 걸 보는 쪽으로 봐야 되니까 공급하고 전세가율을 지금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긴 예전에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전세가 만약에 뭐 4억인데 뭐 매매가가 5억이다 그러면은 매매 생각이 없던 분들도 네. 이럴 거면 그냥 집을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똑같은 5억짜리인데 전세가 2억이면 5억짜리 집을 2억에 내가 빌려서 쓸 수 있으니까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좀 차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들에 따라서 진짜 가격이 매수수요로 확 전환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네. 예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이때는요 전세가율이 60%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50에서 60% 정도 되면 매수수로 전환된다. 네. 근데 얼마 전에 2010년대 후반 그 10년대 네. 초 요때 보게 되면 60%가 돼도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저 그랬던 경우 있었거든요. 네. 그게 전세 대출 때문이었어요.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라서. 네, 대출 때문에 대출을 또 해줄 수 있으니까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가율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DSR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세가율에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확 넘어가면은 진짜 매수수로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통계라는지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은 아직 여전히 뭐 어떤 뭐 규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그 실제로 뭐 매물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다주택자인 입장에서는 팔 수 있을 땐 좀 파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뭐 그냥 유지? 뭐 어떻게 보세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별로 지금 정책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지가 나쁜 것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게 잘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문제이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이지만 뭐 지금 현재 그거를 갖다 안 팔면 큰일 날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싸게라도 해야 되겠죠. 네. 뭐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면 저는 보유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시장은 계속해서 또 다주택자를 향해서 또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 안 팔리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고 네. 그것 때문에 역전세를 맞고 이러신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좀 심한 표현이지만 잘라내야죠. 뭐 그냥 금매로라도 네, 잘라내야죠. 정리하고 조금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시킨 다음에 네. 뭐 가지고 갈 것들만 좀 가져가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팔려고 하시면은 네. 뭐 내가 이 가격에는 못 팔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다. 그때 잘라내 봐야 효율적인 투자와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버리는 그것들을 직접 또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그 경험을 해보신 분과 그걸 경험하지 않으신 분의 투자의 방법과 패턴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지금은 뭐 갈아타기를 좀 애매한 시기였죠. 그 아.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이미 내가 가고 싶은 상급지들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어. 거기다가 지금 시기도 별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흔히 말하는 추가적인 연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기다리는 것도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조금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대출이라든지 뭐 네.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해서 네. 내가 좀 살만해
편해지는 어떤 여건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좀 뭐 답답하더라 좀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렇죠. 요즘에 지금 1주택이신 분들이 되게 좀 뭐랄까 속상해하시는 게 네. 예전에 갭이 좀 연초만 해도 확 좀 붙었었는데 이게 좀 확 벌어져 버리니까 네네. 우리 집은 안 오르고 저기만 오르니까 좀 화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에 있는 동네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네. 갭이 붙었을 때 네. 조금만 보태서 넘어가면은 내 돈 별로 적게 들어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뭐 경매같이 윗동네 가격을 더 싸게 사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은 다양하긴 해요.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시기만 찾게 되면 쉽게 못 찾으실 가능성이 높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갭이 붙을 때가 아마 갈아타기가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결국에 1주택자가 갈아타기 좋은 시절은 내가 가고 싶은 상급지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네. 그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네. 크게 봤을 땐 더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정받았을 때 겁나서 안 들어가셨을 거다. 네.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하신 상태에서 이번에 또 한번 복귀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게 지나고 보니까 훨씬 더 나은 거였구나. 그러면 다음번 투자, 다다음번 투자에도 남들은 계속 그거에서 쫄아서 못할 때 네. 나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미분양 주택수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조금 뭐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저는 지금 미분양 주택수 보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분양 주택수가 아마도 그 늘어났다 줄었다가 잦은 반복이 되는 시기일 거고요. 네. 미분양 주택이 올라갔으면은 큰일 났다라고 떨어지면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단기적인 거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수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 속하고 있고 이것들이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다지 크게 시장을 보기는 왜냐하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추세로 전체적인 규모가 엄청나게 올랐다 또는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것만 보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미분양 많은 지역에 분양권을 좀 사겠다 하시는 네.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분양권 사서 한 2, 3년 뒤에 입주니까 네. 이 힘든 시절 다 지나고 입주하면 좀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또 투자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미분양 많은 지역의 분양권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어려운 투자거든요. 제일 어렵다. 예. 저 몇 번 당했던 투자 방법인데요. 네. 이거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고수들이 해야 되는. 네, 투자다. 고수들의 영역이고 지금 미분양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시장이 지나면서 조금 괜찮아지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법은요. 상승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상승장 중에서도 분명히 안 좋은 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장이 중심지부터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중심지가 핫할 때 외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흐름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미분양을 샀을 때 몇 년 기다리면 이게 다시 갭이 메워지면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때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언제 망하냐면은요. 앞으로도 상승장이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시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그렇죠. 그러다 제가 당했거든요. 막판에. 예, 제가 그래서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들어가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잘 보시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 지방까지 다 한번 훑었던 장이에요. 한 번은 다 훑었지. 다 한 번 네, 훑었던 맞죠. 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체력이 빠진 장이라고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곽으로 번져나가는 장이었고 지금은 다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멍한 장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 상승장에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흐름과 이게 지금 한 바퀴 다 회오리를 몰아치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춰 있는 장에서는 더 이상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중심지가 다시 강해져야 돼요. 네.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좀 부족하니까. 예, 힘이 부족하고 중심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장기 투자로 묶이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특히 미분양이 많은 곳 중에서 입지 좋으니까 들어가겠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대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구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직전에 엄청난 얼마나 불꽃을 태웠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불꽃을 태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결국 입주 물량이 많은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상승장 후반부나 조정장 후반부 이후의 조정장은 상당히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10년 동안 묶인 거 있었어요. 10년 묶인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이 사실 단기 투자 정도로 접근을 했다가 네. 어느 순간 초장기 투자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은 좀 조심해서 너무 그 섣불리 가볍게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위기와 기회는 뭐 같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사실 뭐 과거에 어떤 상승장이나 하락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돈 버는 거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매번 느꼈던 거는 타이밍이다. 근데 도대체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지금까지 평생 하고 있고 지금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그걸 몇 번 경험하면서 확실한 것들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시장이 되게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집 사세요라고 할 때가 가장 돈 벌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으로 보게 되면 침체장이 오래된 상황도 아니고 네. 정부가 집 사라고 말하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상승과 하락장을 경험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침체장 상태에서 정부의 신호가 집 사주세요. 제발 좀 집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 영끌은 그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주 뭐 그런 대세 상승 뭐 대세 하락 뭐 이런 것도 아닌 약간 좀 아주 큰 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요럴 때는 뭐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리고 공부하고 좀 이렇게 복귀하고 이런 네. 거를 해야 되는 시기. 자질구레한 상승과 하락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지역별로 뭐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든지 거기서 지난 상승장처럼 엄청나게 벌세 뭐한 5억, 6억, 뭐 10억 이렇게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벌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이 안 좋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신이 내려주는 그런 엄청난 상승의 수익은 저는 침체장 이후에 정부가 집 사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무리를 해가지고 할 그럴 시장은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공부도 하시고 약간은 조금 한 템포 좀 늦춰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부룡님과 함께 올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총평도 해보고 그리고 뭐 내년 정책이나 그리고 앞으로 뭐 중장기적인 어떤 부동산의 어떤 투자 전략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또 사정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앞으로 본인의 투자나 내 집 마련에 최적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룡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